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연초 매매 늘어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 꼬라지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지네요. 뉴스를 보면 연일 대출 재개되었다. 대출 금리가 인하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낮아진 대출 문턱. 예, 연말에 대해서는 조금 온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예, 한 두 번 정도 인하했습니다. 하반기 규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라. 연초에 부동산 매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월 거래량이 지금 60% 정도 지금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예상 거래량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65%, 보통 통상은 65% 신고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설 연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875건 60%, 요걸 100%로 환산해보면 1458건의 거래량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보면 24년 1월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형편없죠. 아파트는 한 2만 개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형편없다. 회전율은 더 떨어진다. 그러면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부산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대구도 1,700건의 거래량이던 것이 뭐 1,300건대, 인천 2,000건의 거래량이던 것이 1,200건대 많이 떨어지거든요. 광주 아니라고 치고 대전, 울산 다 거래량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부동산 매매 늘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리고 은행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예대금리. 야, 너가 예대금리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작년 여름에는 예대금리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왜 이렇게 예대금리 많이 먹어?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예대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통상 1.5%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많냐 적냐 요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작년 여름이 비이성적이었고 지금 요 정도 차이면 지금 이제 조금 정상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했다고 하는데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4% 이상일 때는 이 투자 시장에 걸맞지 않죠. 예. 여기 뭐 3% 아래이던 시절에는 대출 팡팡 내고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대출을 팡팡 낼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막 0.3, 0.4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뭐 0.1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거 뉴스에서는 한 100배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고가의 아파트들, 부산이 제법 그래도 아직은 이해도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여전히 비싼 건 맞아요. 뭐 광주, 대전 해봐야 인구 뭐 140만 명대, 울산 110만 명 무너졌고, 대구 20만 명대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래도 300만대 도시답게 좀 생각보다 아파트는 고가입니다.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위해서 그래도 아파트 값은 비쌉니다. 그 비싼 아파트 값 사는데 DSR 규제가 일부 적용되는 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것이 뭐 1인 기준으로 연봉 1억 따지고 보면 연봉 1억씩 받는 그 맞벌이 부부가 과연 부산에 얼마나 될 것인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대출 한도가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한 1인당 1억씩 떨어지니까 뭐 수도권은 이게 DSR 영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좀 여파가 있겠지만 지방은 덜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부산도 저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집 사기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막차몰이를 하는 것이 늘상 하는 언론의 짓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갈 놈은 간다. 그래서 신고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보면요. 그다가 없어요. 뭐 신축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 21년, 22년, 23년 요런 때 입주했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2년차, 뭐 3년차, 4년차 도래하면서 신고가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23년도는 얼죽신 타령을 오지게 해댔습니다. 하지만 25년도가 접어들 25년도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태세 전환은 있죠. 얼죽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요거 좀 이용 댓글창이나 요거 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부산 딱히 나아지는 거 보이지 않죠. 요 분위기가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려면 60을 뚫고 올라가야지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40m로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은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윗부분에도 몇 번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0 이하는 빙하기, 60 이상은 간빙기. 일단은 60은 뚫고 올라가야지. 예. 60은 뚫고 서울처럼 이럴 때처럼 올라가야지. 야, 이제 분위기가 좀 좋나? 분위기가 좀 좋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주간식 그래서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 주 마이너스 0.07.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럼 이게 부산만의 문제냐? 대구는 낙폭을 가장 많이 키웠고요. 대전, 세종, 인천, 서울을 제외하고 이 라인들, 큰 광역시가 있는 이 라인들 힘 없죠. 힘 없어요. 부산 일부 뭐 전세 가격 갖고 하는데 전세 가격도 딱히 떠오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죠. 높지 않습니다. 뭐 2%, 3%. 주간 거래량 이번 주에 조금 부산은 많이 신고되었어요. 제가 좀 많이 신고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설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에 거래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막판에 몰아서 신고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신고 놓치고 또 다음 달 돼가지고 과태료 물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래량 늘어나는 것 일부의 반등은 보입니다.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뭐 거래량이 늘어났니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내보낼지 모르지만 속을 필요 없다. 이번 주 내용은 대출이 재개되었다는 내용을 담아봤고요. 거래량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용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거래량 1400건대의 거래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갈수록 점점 거래량이 많아질 것이냐?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정책자금 풀리는 것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묶어두는 것 이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황이 지금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대출을 많이 내주게 되면 가면 갈수록 또 대출을 못 내주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매매 거래량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인천이 좋을 때 바짝 좋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부산은 1년 내도록 안 좋고 거래 생각보다 없습니다. 뭐 부산을 뭐 경남이나 울산이나 과거에는 요렇게 해서 돈 벌면은 요쪽으로 투자를 하는 요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전부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돈 좀 벌었다 하면은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전세 거래량 11월, 12월 요때 유주택자 대출 너희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전세 거래량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와, 대출이 아니고는 뭐 매매도 안 돼, 전세도 안 돼, 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소비가 안 되죠. 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니 100%니 요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소비는 위축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출이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동안도 소비도 같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딱 걸리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소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액이 많이 줄어들어야 지금 상태에서 많이 300조, 400조는 줄어들어야지 가계대출이 300조, 400조 줄어들어야지 다시금 소비가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전부 다 소비는 줄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세 거래 그나마 양호한 부산. 매물 부산 6만 700개. 아마 2월 달 내로 한 6만 2천 개 정도의 매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최고치가 6만 1천 개 살짝 넘었었는데요. 그것을 다 깨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작년 최고치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인천이 매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구 100만대 도시 늘어나고 있고 울산 그나마 낫지만 이거 뭐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울산이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파트 분양하려고 했다가 건설사가 포기하고 위약금 물려주고 그 시절
근데 여기 이제 아람코가 엄청나게 큰 공사판을 벌려놓으면서 분위기가 좋죠. 근데 공사 끝나고 나면 또 별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이것이 얘들이 만났다가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그 과정을 오가지만 이건 지방이다. 지금 좋은 것이 계속 좋을 확률이 낮다. 인구 대비 매물 부산 1위. 100채당 매물이 한 6.4개 뭐 이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격차가 대구가 부산을 앞서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산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버립니다. 빈집도 많고 노인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뭐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나요?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참 힘드네요. 뭐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뉴스도 부산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국내 관광 수요 이런 것들도 부산 쪽으로 잘 안 가죠. 전세 매물은 이 광역시 중에서도 이 영남 지방만 계속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조금 특이한 현상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전세 매물 부산 적지는 않은 수준이네요. 대전이 분위기가 갑자기 급비상해집니다. 대전이 전세 매물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과거에 이럴 때 있었어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22년도에도 대전이 매물이 많을 때가 있었네요.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